지난달 월급이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작년보다 분명히 올랐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카드가 빠져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적금 넣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분명 더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쪼들리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봉은 1,000만 원 넘게 올랐는데 뭔가 나아진 느낌이 없다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뉴스에서는 평균 임금 상승률이 몇 프로 올랐다고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요? 숫자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실제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이 기묘한 상황.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월급이 오른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 월급이 정말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월급이 올랐으니까 살림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월급은 명목상의 숫자일 뿐이거든요. 작년에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올해 320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해봅시다. 20만 원이 올랐으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집값이 올랐고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교통비도 올랐습니다. 20만 원이 생겼는데 쓸 곳은 30만 원치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예전에 5만 원으로 장을 봤는데 이제는 7만 원이 드는데 월급이 5만 원 올랐다고 해서 실제로 더 여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평균 임금 상승이라는 건 딱 그 숫자만 본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필수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다들 잘 살게 됐는데 정작 체감은 정반대인 겁니다. 더 문제인 건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생활비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거죠. 숫자는 커지는데 힘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 돈을 갉아먹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고정지출입니다. 고정지출이라는 건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월세나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생기면 절대 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세 60만 원, 통신비 8만 원, 보험료 20만 원, 각종 구독료 3만 원. 이것만 해도 91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출 원리금까지 더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20만 원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 월세는 5만 원 올랐고 보험료도 3만 원 올랐습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12만 원 늘어난 게 아니라 고작 12만 원조차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고정지출들이 우리 삶의 기본 틀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월세를 낮추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자니 나중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내게 됩니다. 결국 월급이 오른 만큼 고정지출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에 갇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동지출, 그러니까 식비나 여가비 같은 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오히려 점심값을 아끼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죠. 같은 회사에 비슷한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편하게 지우와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둘 다 입사 3년 차에 연봉 4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우는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쓰고 남은 걸 저축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있고 카드값 내고 친구 만나고 필요한 거 사고 나면 한 4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걸 적금에 넣습니다. 성실하게 모으는 편이죠. 민수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정 금액을 따로 빼놓습니다. 60만 원 정도를 무조건 건드리지 않는 돈으로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처음엔 좀 빡빡했지만 점차 익숙해집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40만 원씩 60개월 모아서 2,4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꽤 큰 돈이죠. 민수는 60만 원씩 모아서 3,6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게 아닙니다. 지우는 아직도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불안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왠지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 민수는 이미 높은 저축률에 적응했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실제로 여유가 생깁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산 두 사람인데 5년 후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하느냐였죠. 지우는 쓰고 남긴 거고 민수는 남기고 쓴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아껴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배달 음식 줄이고 옷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개인의 소비 습관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 아무리 알뜰하게 장을 봐도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대출이 자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이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절약만 하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필요한 물건도 못 사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버티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같은 수입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약 말고 다른 걸 생각해야 합니다. 쓰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걸 먼저 하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한 재테크 방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그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빼놓으세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본인이 가능한 금액으로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조건 제일 먼저 빼놓는 겁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급한 일이 생겨도,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겨도 이 돈만큼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첫 달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하다 싶을 수 있죠. 그럼 다음 달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금액을 빼고 생활하게 됩니다. 뇌가 그렇게 학습됩니다. 300만 원 받던 사람이 290만 원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월급이 오를 때마다 실제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월급 오른 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축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쓰고 남기는 게 아니라 남기고 쓰는 거. 이것 하나만 바꿔도 5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계속 살게 됩니다. 월급은 오르는데 왠지 모르게 여유는 안 생기는 삶이요. 10년 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봉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여전히 빠듯하다고 느끼겠죠. 반면 오늘부터 이걸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만 지나도 확실히 느낄 겁니다. 통장에 꾸준히 쌓이는 돈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목돈이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와도 대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겨도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5년이 지나면 삶 자체가 바뀝니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같은 연봉을 받아도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월급 오르는 게 진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걸 체감합니다. 10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왜 너는 여유로워 보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특별히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차이는 10년 전 어느 날 돈을 다루는 순서를 바꾼 그 하나였다는 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정이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오르는데 왜 우리는 가난해지는 걸까요? 명목상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정지출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구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기 전에 먼저 빼놓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월급 들어오는 날,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이체하세요.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 달만 버티면 익숙해집니다. 석 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 후에는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월급이 오르는 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월급으로도 누군가는 계속 불안하고
누군가는 점점 안정됩니다.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